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과 그리고 원화 약세의 배경, 그리고 주간 증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또 종목도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환율을 보시겠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네이버에 닫히면 나옵니다. 환율 검색을 해보시면 원달러 환율, 미국 USD 해서 1344원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 환율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로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고 현재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10년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역사적인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으로 보시면 지금 3년으로도 잘 보이죠. 평균이 뭐 한 요 정도였다 보면 지금은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화가 약세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호재도 원하는 약세, 굴욕 배경, 기초 체력 하반기에 나아질까 이런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둔화에 따른 미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약세고 달러는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를 만한 상황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 경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사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자고 쓰는데 큰 영향이 없다. 그냥 물가가 좀 올랐구나. 이런 느낌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리고 환율로 봤을 때는 한국이 경제 위기가 미국보다 더 심하고 원화 가치가 더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반기 우리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의 돈의 가치가 달러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외환은 바깥으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전문가들 말처럼 하반기에 우리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서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달러화가 원화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이 대표적인 게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질 않고요. 현재는 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주간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광고에 챗 GTP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챗 GTP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 앞으로 챗 GTP의 시대가 오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간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15일입니다. 유로존 3월 산업 생산, 16일 미국 4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17일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 18일 미국 4월 기존 주택 판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물가가 낮아지고 인플레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주택 판매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주택이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반등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더 좋겠죠. 19일에는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요런 지금 현재 주간 증시 전망도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주간 증시에
또 국내 증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문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박스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 정도 하락해서 24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해서 결국 2500선도 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67% 내린 8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저평가된 구간인데 주가가 참 안 오르네요. 미국 부채 한도 문제, 경기 침체 우려, 지역은행 우려 등 불확실성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에 동조된 모습입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물가 안정에도 지역은행 위기 재부각,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로 부진했던 점이 한국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정치권 문제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항상 약자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간의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교착에 빠지면서 개인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주가는 좁은 폭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지표나 이런 쪽으로는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서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하강과 부채 한도 협상이 상단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증시는 다시 반등할 영향이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강한 상승세로 증시를 견인했던 2차 전지주 약세를 보이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너무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쳐다만 보는 겁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구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의 주가는 20% 하락했다. 오른 거에 비하면 20% 정도야. 이만큼 오르고 꼴랑 요거 내려갔는데, 아무튼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벤트 열리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주 증시에서 미국의 가계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4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김유미 키움증권연구원은 주요 경제지표와 연방준비제도 위헌 발언,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많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경기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가 상승할지 인하할지 이런 거는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금리를 안 올린다 해놓고 지금 엄청나게 올렸죠. 미국에서도 안 올린다 해놓고 굉장히 많이 올렸고 지금도 이제 거의 고점에 왔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진행됐던 1, 4분기 실적 시즌이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을 살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미국에도 실적 좋은 기업들, 나스닥이나 S&P 상위 기업들은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네이버나 현대차, 자동차 쪽
그쪽은 또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온 종목들 빠질 때 조금씩 모아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 한 10만원 정도였는 것 같은데 82만원, 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개인들은 매수를 했다, 이 뜻입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뭐 아직 죽진 않았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5월선을 깨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5월선을 깨뜨리지 않았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 뭐 죽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조금 맛이 살살 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면 고점에 물린 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죠. 주봉 차트를 보시면 5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5주선이 깨지면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살짝 내려왔지만 주봉의 마감으로 봐야죠. 주봉의 마감으로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확실히 5주선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해도 5주선을 맞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5주선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 20주선까지 거의 뭐 자동빵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에코프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요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추가 매수도 어렵다. 추가 매수 하시려면 뭐 60주선이나 120주선 정도 왔을 때 하는 게 맞지. 이게 본전도 안 주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 정말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환율과 주간 증시 일정,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